각종 사과 관련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사과 아저씨입니다. 이 시간에는 칼슘 연면 시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칼슘 비료에 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탄산칼슘,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연마칼슘,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이 초산칼슘입니다. 자, 탄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 우리가 흔히 아는 백목가루가 탄산칼슘입니다. 기본적으로 석회석, 대리석은 탄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 자, 요것은 연마칼슘입니다. 연마칼슘은 눈 올 때 제설제로 사용하는 게 연마칼슘입니다. 값도 저렴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면시비로 활용하기는 아주 좋은 칼슘입니다. 연마칼슘. 지금 보이시는 칼슘이 초산칼슘입니다. 초산칼슘은 연면시비 할 때 1kg 정도를 넣어야 됩니다. 칼슘의 종류입니다. 칼슘의 종류는 탄산칼슘, 연마칼슘, 초산칼슘, 인산칼슘도 있습니다. 탄산칼슘은 칼슘의 기본입니다. 석회석이 전부 탄산칼슘입니다. 그 다음 대리석.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칠판에 쓰는 거 있죠. 분필. 그게 탄산칼슘입니다. 그 다음에 조개 껍질도 주성분은 대부분 탄산칼슘입니다. 그 다음에 연마칼슘은 탄산칼슘에 염산을 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초산칼슘은 소석회에 초산을 더한 것입니다. 그럼 칼슘의 역할은 무엇이냐? 칼슘은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세포 사이에 접착체의 역할을 해서 과일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즉 과일 경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두병을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열과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1년에 칼슘을 자주 쳐줘야 합니다. 다음은 칼슘의 연면시비 시기 및 살포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마칼슘입니다. 연마칼슘은 살포 농도는 보통 0.3에서 0.5%입니다. 그러면 1.5에서 2.5kg입니다. 살포 시기는 6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살포 횟수는 4, 5회. 그 다음에 초산칼슘은 0.2%, 1kg 정도 넣으면 됩니다. 살포 시기는 6월에서 9월, 살포 횟수도 마찬가지로 4, 5회입니다. 그러면 연마칼슘 따로 치고 초산칼슘 따로 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칼슘은 칼슘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은 탄산이라는 게 탄산칼슘 자체가 하얗습니다. 그래서 백목가루 같은 거를 도포를 해가지고 여름에 사과가 데이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일 햇빛 데임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탄산칼슘을 칩니다. 그래서 살포 시기가 7월 10일 이전이고 살포 농도는 연마칼슘과 같습니다. 0.3에서 0.5%, 1.5에서 2.5kg 치면 됩니다. 그리고 살포 횟수는 상황 마감에서 1에서 2회 정도 살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면 시비 시 유의할 사항입니다. 칼슘은 강알칼리성입니다. 농약은 보통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농약과 같이 칼슘을 혼용하면 농약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칼슘은 단용 살포가 원칙입니다. 특히 액체로 된 영양제는 절대 혼용하면 안 됩니다. 칼슘을 사과 유화기 때 치면 동록이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더울 때 칼슘 농도가 짙으면 어떻게 되느냐? 잎이 타고 순이 멈춥니다. 7월, 8월 혹서기에는 농도를 낮춰야 됩니다. 보통 1.5에서 2.5kg 넣지만도 혹서기에 예를 들어서 2kg 이상 넣어버리면 잎이 탑니다. 그때는 1kg 정도로 넣어서 살포하면 되겠습니다. 탄산칼슘은 백목 같다 그랬습니다. 허였습니다. 그래서 늦게 살포하면 사과 표면에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칼슘을 연면 시비할 때 참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칼슘을 연면 시비할 때 공업용 칼슘을 쓰느냐 식용 칼슘을 쓰느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식물은 공업용과 식용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렴한 공업용 칼슘을 살포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칼슘 연면 시비 시에는 전착제를 반드시 섞는 게 좋습니다. 칼슘은 이동이 느리기 때문에 전착제를 섞어가지고 빨리 확산시켜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연마칼슘은 잘 안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빙초산을 섞으면 잘 녹습니다. 질소와 칼륨은 칼슘하고 어떻게 합니까? 길랑작용을 합니다. 즉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질소와 칼슘을 동시에 옆면 시비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질소를 많이 땅에다 주놓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질소가 많으면 칼슘을 흡수하는 방해해요. 길랑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두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황산가리와 칼슘을 같이 섞어서 살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황산칼슘, 즉 석고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굳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흡수가 안 돼요. 실제로 이게 사과원에 쳐놓으면은 허옇게 돼가지고 잘 흡수가 될 것 같지만은 그거는 그 상태로 굳어있지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여야 합니다.